안녕하세요. 오늘 AWS 이노베이트 트랙 2에서 미디어 데브옵스 혁신을 이끄는 IAC 기반 아마존 EKS 업그레이드를 소개하게 된 LG U+의 서선혜입니다. 저는 LG U+에서 미디어 서비스 과제를 담당하며 데브옵스 리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LG U+ 미디어 서비스 데브옵스 팀은 미디어 서비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현재는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IT나 상담사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현대화와 인프라 설계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발표하는 LG U+의 배주형님은 U+ 엔터프라이즈 덱스팀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U+의 전사 데브옵스 기술과 문화 전파를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주요 IT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LG U+ 미디어 서비스의 EKS 업그레이드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배주영님이 크로스플레인을 활용한 IAC 통합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LG U+ 미디어 서비스의 EKS 업그레이드의 여정입니다. 저희 미디어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LG U+ 미디어 서비스는 셋탑과 모바일 TV로 영상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우리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LG U+의 서비스들은 U+ IPTV, U+ 모바일 TV가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서비스는 지난 2년간 MSA와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소개 영상이 23년 AWS 서울 서밋이나 리인벤트에서도 소개가 되었으니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서비스는 40개에 달하는 MSA로 개발되었고 AWS EKS 위에 컨테이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의 고객께서는 셋탑을 통해 저희 미디어 서비스를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고 이 고객께서 IPTV를 즐기시는 동안 셋탑에서 발생한 API들은 미디어 서비스에 전달이 되고 미디어 서비스는 AWS 로드 밸런서를 통해 들어온 이 리퀘스트를 잘 처리해서 셋탑에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상 서버 작업이나 장애를 고객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운영기 서버 작업이 매우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검증이 되고 안정된 운영기 서버 작업을 위해 우리 팀은 4개의 프리프로덕션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프리프로덕션 환경은 상용과 동일하게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총 5개의 환경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에서는 편의상 4개의 환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각 환경은 개발기, 검증기, 상용 직전에 상용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는 베타 환경이 있고 모든 배포나 작업은 이 프리프로덕션 환경에서 문제없이 적용이 완료되고 나면 상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 서비스를 위해 이렇게 많은 프리프로덕션 환경을 운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술일 것입니다. 우리 미디어 데브옵스 팀은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프라를 모두 코드로 구성하는 IAC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는 AWS와 쿠버네티스를 인프라 플랫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IAC로 테라폼과 헬름 차트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AWS 리소스는 모두 테라폼 코드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반이 되는 AWS 네트워크 리소스인 VPC나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이런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테라폼을 배포하는 방법은 로컬 어플라이를 사용했는데 최근 아틀란티스를 도입하여 GitHub API와 연동해서 GitHub 커멘트를 통한 자동 배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데 AWS 매니지드 서비스인 EKS를 통해 구축과 운영 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은 대부분 헬름 코드로 구성이 돼서 헬름 패키지 매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배포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대부분 서비스와 동일하게 아르고CD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기독수로 관리됩니다. 이제 이 장표에서 우리 미디어 서비스의 EKS 업그레이드 여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고객 대상으로 크고 작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데브옵스 SRE 엔지니어들이 가장 불평을 하는 것이 아마도 너무 잦은 쿠버네티스 업그레이드일 것입니다. 과제 초기에 쿠버네티스 도입을 결정할 때 CNCF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많은 편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들과 플랫폼들을 망객할 생각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고객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브옵스 SRE들은 너무 빠른 쿠버네티스의 엔드 오브 서포트와 잦은 업그레이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쿠버네티스 버전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각 버전은 최초 릴리즈 이후 1년의 메인터넌스만 지원하고 종료됩니다. 1년에 3개의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되므로 패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버전은 레이티스트 3개만 유효합니다. 쿠버네티스 업스트림으로부터 파생된 EKS도 동일한 방식의 지원 정책을 가집니다. 다만 EKS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제공하여 총 2년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긴 합니다. 단 1년이 넘어 추가 지원 기간에 EK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클러스터 비용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므로 가능하면 1년 내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미디어 서비스가 클라우드 전환 시 사용한 최초 EKS 버전은 버전 1.21이었습니다. 트래픽이 많고 장애에 민감한 대고객 직접 접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고 서비스 이슈를 유발할 수 있는 잦은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연 1회의 단계를 뛰어넘는 EKS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였습니다. EKS 버전 1.21로 시작한 전환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2회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버전 1.24를 거쳐 현재는 버전 1.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우리 미디어 서비스의 EKS 업그레이드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KS 업그레이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와 블루그린 업그레이드입니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기존 EKS 클러스터에 대고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차례로 인플레이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추가 EKS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버전을 한 개씩 올릴 수 있으므로 연 3회의 잦은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업그레이드 도중 문제가 생겨도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에 민감하고 24/7 잠시도 쉬지 않는 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이런 단점을 가진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가 채택한 EKS 업그레이드 방식은 블루그린 EKS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의 블루 EKS 클러스터가 동작하는 동안 데브옵스들은 새로운 그린 EKS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KS 새 버전과 이스티오, 카펜터,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CNCF 도구들의 새 버전들도 궁합이 잘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린 클러스터로 전환 도중 문제가 생긴다면 블루 클러스터로 고객 트래픽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므로 무중단 전환도 롤백도 가능합니다. 블루그린 EKS 전환 방식을 채택하면 새 클러스터를 온전히 새로 구성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두 번의 업그레이드마다 EKS 클러스터의 IAC 전략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최초 EKS였던 버전 1.21은 미디어 서비스 전환과 동시에 진행되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환경별로 상이한 형상이 존재하기도 하고 일부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작업자가 임의로 로컬 환경에서 작업을 함에 따라 필요한 컨피규레이션이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EKS 버전 업그레이드의 목표였습니다. EKS 버전 1.24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인프라를 코드로 구성하고 코드로 관리하게 하는 기롭스의 전면적인 도입이었습니다. EKS 버전 1.24를 구성하면서 테라폼과 헬름 차트 그리고 아르고 CD로 모든 인프라 플랫폼을 코드로 구성하였습니다. EKS 버전 1.28의 목표는 버전 1.24를 구축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IAC를 도입하였지만 상호 의존적인 IAC들로 인해 리파지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한 번의 어플라이로 EKS 클러스터 부트스트랩을 가능하게 하는 IAC 재설계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EKS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에 어떤 IAC와 리소스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EKS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우리가 프로비저닝 해야 할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리소스들은 주로 테라폼으로 구성하고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은 헬름이나 큐브 컨피그 야물로 구성합니다. 테라폼은 인프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커먼 리소스와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앱 리소스로 나뉩니다. 커먼 리소스는 예를 들면 AWS EKS 클러스터나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노드 그룹이 있습니다. 앱 리소스는 각 앱에서 필요한 AWS 리소스가 되는데 예를 들면 S3나 시큐리티 그룹, IAM 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필요한 리소스도 비슷하게 플랫폼을 구성하는 커먼 리소스와 앱 리소스로 나뉩니다. 커먼 리소스는 쿠버네티스 부트스트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오브젝입니다. 예를 들면 네임스페이스나 RBAC, 큐브 프록시 등이 있습니다. 앱 리소스는 햄차트로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관리되는데 각 앱에서 필요한 쿠버네티스 오브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을 위한 IAC 적용 순서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을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가 IAC로 어플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선 테라폼 커먼 리소스인 AWS EKS 클러스터와 노드 그룹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쿠버네티스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쿠버네티스 커먼 리소스들이 생성돼야 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기본적인 서비스를 띄울 준비를 마쳤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서비스 파드를 배포하겠습니다. 서비스 파드 배포는 햄차트를 작성하고 아르고시드를 통해 배포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테라폼으로 햄차트에서 참조할 앱 리소스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3, 시큐리티 그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햄차트에서 애노테이션 인라이닝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으로 AWS용 앱 리소스 생성이 마쳐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햄차트를 구성하여 서비스 파드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버전 1.28로 올릴 때 우리 데브옵스 팀은 한 리포지토리 내의 IAC 코드로 EKS 부트스트래핑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테라폼 커먼과 쿠버네티스 커먼 코드를 테라폼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테라폼이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범위가 AWS뿐 아니라 쿠버네티스, 헬름용으로도 있기 때문에 통합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버전 1.28의 업그레이드 때 커먼 코드는 한 레파지토리 통합을 완료했지만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아직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하는 AWS 컨트롤러를 헬름 차트 레포로 이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전이 헬름 차트 레포 한 곳에서 코드와 기놉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의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에 테라폼 작업이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잦은 버전 변경과 호환성 부족으로 테라폼 코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IAC 코드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지키지 못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IAC 코드 어플라이를 해야만 하는 점입니다. EKS 업그레이드 시점이 되면 기존 EKS와 새 EKS가 함께 구동이 되어 내 환경에 2개의 블루 그린 EKS가 떠서 총 8개의 EKS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0개에 달하는 MSA로 구성이 되어 8 곱하기 40, 즉 총 320개의 앱 차트를 생성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헌데 이는 헬름 차트만 센 거고 차트가 의존하는 테라폼 앱 리소스를 포함하게 되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많은 개수의 리소스의 수정과 적용을 빼먹지 않고 순서에 맞게 수행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은 아닙니다. 같은 문제점을 가진 것은 우리만은 아니었던 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앱 프로비저닝을 일원화할 수 있고 기덥스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인 크로스플레인에 대해 이제부터 배주영님에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혜님의 발표를 이어받아 크로스플레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작업과 운영을 위해서 자동화는 필수입니다. 이런 자동화 도구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리눅스 환경에서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배시부터 전용 툴로서 제공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서버 한 대 한 대를 자동화하던 퍼핏과 셰프부터 본격적인 클라우드 환경이 시작되며 유행한 앤서블과 테라폼이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면 앤서블과 테라폼을 빼고 얘기를 논할 수는 없는데요. 이 도구들은 현재까지도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활발하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물리 서버에서 EC2 같은 가상 서버, 그리고 도커 같은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쿠버네티스까지 플랫폼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EC2 내의 앱 환경 구성을 위해 앤서블을 사용하고 있고 RDS나 EKS와 같은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테라폼을 사용합니다. 각 플랫폼을 잘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툴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화를 넘어 쿠버네티스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툴들도 단순 진화가 아닌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로스플레인과 ACK가 있습니다. 이 두 툴은 과거 앤서블과 테라폼의 실행 방법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앤서블과 테라폼은 코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툴을 직접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실행을 자동화해주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플레인과 ACK는 약간 다릅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해 쿠버네티스에 설정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쿠버네티스 내에는 이 설정들을 인식하기 위한 전용 CRD가 있고 이 설정들의 추가와 변경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프로비저닝을 쿠버네티스를 통해 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으로 크로스플레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스플레인은 쿠버네티스 내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인프라를 제어하는 툴입니다. 테라폼으로 생성하던 IAM 롤, S3 등과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들에 모두 야물을 정의해 쿠버네티스에 추가를 하면 이를 실제 AWS 환경에 생성해줍니다. 쿠버네티스 내에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IH를 해주기 때문에 특정 계정의 생성을 제한하는 권한 제어나 거버넌스와 같은 기능들을 쿠버네티스 알백에 녹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와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쿠버네티스 내에서 디플로이먼트나 인그레스와 같은 내부 오브젝트부터 S3와 KM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한 곳에서 생성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러 방식으로 돌아가는 도구들이 더 있습니다. 아마존 ACK인데요. 크로스플레인과 동일하게 컨트롤러가 쿠버네티스에 설치되어 동작하고 CRD가 클러스터에 추가되어 야물에 정의된 대로 설정을 추가할 시 실제 인프라의 생성을 해주도록 동작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ACK의 경우 AWS 주도로 개발되는 도구입니다. 크로스플레인은 업바운드 회사에서 도네이트한 CNCF 프로젝트입니다. 관리 범위의 경우 ACK는 AWS 리소스 생성과 추가에 집중하며 크로스플레인은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을 지원합니다. 멀티클라우드와 다른 서드파티와 연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툴 모두 별도 라이센스 구매 없이 바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벤더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CK는 문제가 생길 시 AW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크로스플레인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거나 업바운드의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이용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느낌의 도구인 테라폼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원하는 상태를 코드로 선언하는 점에서는 비슷한데요. 테라폼의 경우 HCL이라는 전용 언어를 사용합니다. 크로스플레인은 쿠버네티스에 적용하기 위해 야물 타입으로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크로스플레인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다른 인프라의 관리를 위해 일관성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테라폼의 경우 쿠버네티스에 종속된다기보다 그 자체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합니다. 두 모듈 모두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테라폼은 테라폼 바이너리의 버전, 그리고 인프라별 종류를 관리하는 프로바이더의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크로스플레인의 경우 컨트롤러가 파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버전과 쿠버네티스 내부에 추가되는 CRD의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태 관리는 테라폼은 TF 스테이트 단위로 관리가 되는데 모놀리식 단위의 관리이고 작업 시 잠금이 되므로 한 사용자가 리소스를 어플라이 중이라면 다른 사용자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작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프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단위를 DB, S3와 같이 리소스 혹은 데브 스테이지와 같은 특정 환경 단위로 나눠주게 됩니다. 테라폼의 작업 단위를 쪼개는 데 있어 어떤 단위로 나눌 것인지는 코드 브라켓 정책처럼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크로스플레인의 경우 디플로이먼트, HPA와 같은 리소스별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서비스가 S3와 KMS를 사용할 시 별도의 리소스로 찢어지고 작업 범위 또한 쪼개져 독립적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리프트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히스토리를 잊어버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테라폼의 경우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은 작업 폴더의 경우 드리프트가 생깁니다. 이 드리프트는 플랜을 하거나 어플레이를 해야 그때 사용자가 발견하곤 합니다. 크로스플레인의 경우 컨트롤러에서 지속적으로 리소스 상태를 비교하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생기면 현재 선언된 상태와 비교해 맞추기 위해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러니 드리프트가 생겨도 즉시 변경이 됩니다. 이는 방치되어 상태가 달라지는 걸 줄이는 면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동시에 장애가 생겨 콘솔에서 즉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롤백되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크로스플레인 사용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크로스플레인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나 익스터널 DNS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테라폼으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고 DNS 레코드를 추가하여 쿠버네티스 리소스와 연동해주는 작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와 익스터널 DNS를 통해 툴을 통합하고 인그레스 하나만 정의하여 로드 밸런서와 DNS 레코드를 생성해주는 것을 경험하고는 다시 테라폼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두 번의 작업과 테라폼과 헬름이라는 두 코드의 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느낌을 살려 크로스플레인과 테라폼 이 두 툴을 적정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테라폼은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충분히 검증된 도구입니다. 저희 플랫폼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이 되고 안정성이 우선시되는 리소스들입니다. 크로스플레인의 경우 쿠버네티스 내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EKS가 생성되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반 리소스들이 먼저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서비스의 뼈대가 되는 VPC와 EKS부터 스테이트풀하게 움직이는 데이터가 중요한 서비스들은 기존대로 테라폼을 사용해 프로비저닝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AWS의 몇몇 서비스의 경우 이름만 변경되어도 재생성이 되는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RDS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재생성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무엇보다 데이터가 유실되게 되면 서비스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크로스플레인의 단점은 테라폼과 달리 플랜이 없는 것입니다. 즉 변경될 것인지 혹은 재생성될 것인지 이를 모르고 리소스를 작업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반이 되거나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은 크로스플레인을 쓰게 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경우 더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생성되는 리소스들은 크로스플레인을 활용해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로드 밸런서와 DNS를 통해 이미 장점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IAM 롤과 시큐리티 그룹 등과 같은 리소스들은 헬름 차트에 녹여 관리하면 더 장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계로 몇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코드 통합입니다. 테라폼으로 관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 리소스들이 각 폴더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놀리식 작업 방식 때문인데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KM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테라폼의 모놀리식 작업 단위 때문에 각 환경별로 쪼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폴더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가끔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히스토리가 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왼쪽처럼 헬름에서 관리하는 것이 트래킹 면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 통합입니다. 기존에는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먼저 테라폼을 활용해 아마존 인프라를 생성합니다. 이를 위해 기세 코드를 커밋하고 콘솔이나 아틀란티스를 통해 테라폼 인프라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헬름 코드를 커밋하고 아르고를 통해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헬름의 인프라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모두 통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파이프라인이 통합되어 더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상태 통합입니다. 기존에는 인프라와 쿠버네티스 상태를 한눈에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배포하거나 인프라 프로비저닝 하면 중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로그나 에러를 봐야 트러블 슈팅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프라 확인을 위해서는 아마존 콘솔을 들어가야 하고 쿠버네티스의 상태는 아르고를 접속해야 합니다. 아르고를 통해 모두 통합할 시 크로스플레인에서 인프라를 생성하므로 현재 리소스 상태가 통합되어 한 페이지 내에서 모든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포 상태를 확인하기 좀 더 용이합니다. 또한 여러 툴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계정과 권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줄여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 범위 통합입니다. 인프라가 커질수록 테라폼을 사용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수십 수백 개가 되는 스테이트 단위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이것은 큰 노동이 됩니다. 또한 테라폼의 경우 초기 구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로 변경하는 리팩토링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작업 단위는 훨씬 복잡해지게 됩니다. 크로스플레인의 경우 업그레이드 단위가 각 폴더가 아닌 클러스터 내의 컨트롤러입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 업그레이드 작업 단위가 조금 더 적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툴을 합쳐 적은 코드로 더 많은 리소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된 툴로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인프라, 여러 리소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심플한 파이프라인으로 보다 더 빠르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언어나 템플릿을 배울 필요 없이 더 쉽게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작업을 줄여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로스플레인 단점에 대한 고려도 진행 중입니다. 컨트롤러가 파드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 심리스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플랜 후 어플라이를 하는 테라폼과 달리 삭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LG U+에서 EKS 업그레이드 여정과 크로스플레인에 대한 적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장표는 전반부 서설님께서 발표해 주신 마지막 EKS 버전 업그레이드의 상태와 제가 발표한 크로스플레인 적용을 합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LG U+에서는 미디어 서비스의 데브옵신 혁신을 이끌고자 수년간 I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플레인을 통해 IAC 파편화 이슈를 해결하고 플랫폼 IAC를 더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LG U+의 업그레이드 여정과 크로스플레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